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민생안전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에 참석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충북도가 역대 최고인 73.3%의 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성장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대형 화재로 가동을 멈춘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구나 공장 이전 등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요. 노조는 생산 재개가 불투명해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측과 대주주, 정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직원 A씨는 한 달 넘게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임금이 평소 70%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부업으로 잠시 농사일도 해봤지만 언제 공장이 가동될지 알 수 없어 걱정이 큽니다. 회사를 다시 갈 수 있겠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기능직 1,850여 명 중 곡성 공장으로 파견된 39명을 뺀 대다수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핵심 설비가 모인 이 공장 대부분이 타면서 외주업체와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들도 사실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조는 생계가 어렵다며 1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9월 되면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1만 번이면 500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노조는 사측에 한평 빅그린 산단에 새 공장을 지어달라며 최대 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1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국채은행, 거기서 자금을 대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장 비용 관련돼서 좀 마련이 어렵다. 노조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에서 고용보장과 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복구와 이전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측과 대주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민생안정지원금 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의 단순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에는 전문가와 자문단이 참여해 광명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형 민생 모델을 국가 단위 우수 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정 철학과 보폭을 맞춘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우리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 리스타트는 특별 강연과 취창업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 강연은 방송인 김경화, 앵커 김현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개발과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실습 프로그램으로는 바리스타 입문 강의와 그림책 큐레이터 수업이 준비돼 있으며 실습은 8월부터 9월까지 운영됩니다. 마포구에서 2025년 마포 엄빠랑 풀빛 캠핑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가족과 자연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1박 2일 캠핑 축제입니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캠핑에는 14대 1의 경쟁률이 있었으며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환경 탐사, 운동회를 비롯해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환경 퀴즈, 플로깅 등 친환경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핑은 가족들에게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연의 소중함, 가족의 따뜻함,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삼성전자가 함께 대구 삼성 스타트업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이 삼성전자 시랩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삼성전자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부는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시랩 아웃사이드 소개 및 협력 사례 발표, 대구시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안내 및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부 행사는 지역 기업과 삼성전자 시랩 간 1대1 만남의 장이 마련돼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참여할 우수 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활용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일신플라스틱과 자동차 부품 신규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신플라스틱은 중소기업으로서 2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일신플라스틱은 1971년에 설립된 대구 지역의 장수기업으로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내외장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신플라스틱은 신규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산업단지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신규 공장을 건립합니다. 신규 공장에서는 약 7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이르면 오는 7월에 착공,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 바이오 USA에는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의 국내 기업이 참가했으며 대전 기업으로는 바이오니아와 알테오젠 등이 있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혁신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전 기업들이 다수의 북미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을 성사했으며 현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과학사절단은 미국 보스턴 캔달 스퀘어에 위치한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랩 센트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덕특구 K 캔달 스퀘어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랩 센트럴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병원 등이 몰려있는 캔달 스퀘어에서 공용 실험 공간과 특허,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창업 플랫폼입니다. 대전시는 대전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의 랩 센트럴의 운영 방식을 접목해 기업이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스턴 캔달 스퀘어로 최고의 바이오 인재와 기업, 연구소가 몰리는 이유로 창업과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태권도 시민협의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태권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민 중심 협력 조직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춘천 태권도 시민협의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태권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 조직으로 앞으로 시의 태권도 정책 수립과 태권도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시민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태권도 일상화를 목표로 노인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 태권 체조 교실을 마련하고 지하상가 일대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태권도와 태권무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시민협의체 공식 발족 선언과 함께 협의체 비전을 담은 슬로건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2부 행사로 개최된 태권 체조 경연대회 결선에서는 열띤 경쟁 끝에 용인대학교가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춘천시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춘천 가시박 제거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시는 본격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국군장병,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시박 제거 연합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에서는 가시박 덩굴 헌터즈 대표가 가시박 완전 박멸을 향한 결의를 담아 선언문을 낭독하고 상징적인 제거 퍼포먼스도 진행됐으며 이후 북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가시박 제거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시 산하 공공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시박 제거 활동을 체계화할 방침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은 미래주인공과 EM 흑공으로 5대천 살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과 함께 생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부면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 지정 기탁금과 진부 하수종말 처리장 위탁 사업소인 에코비트 평창사업소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유용 미생물, 발효액, 황토를 섞어 직접 EM 흑공을 만들었으며 만들어진 흑공은 약 한 달간 숙성한 뒤 5대천에 투척됐습니다. EM 흑공은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자재로 학생들이 생태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창군은 2025 꿈이 쌓이는 평창 두근숲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스를 탐험하며 꿈과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명의 지역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두근숲 탐험대가 되어 여권을 소지하고 8개의 체험 부스를 순차적으로 탐험하며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2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도티가 특별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경험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참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역대 최고인 73.3%의 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충북은 고용률 73.3%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전국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충북도가 계층별 특성과 지역의 고용 수요에 맞춰 다양한 틈새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효 인력의 역량을 발굴하고 사회적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도는 나아가 유사, 중복 일자리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자리 사업 효율화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충북도가 충북 2차전지 산학연 협력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전지 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북 2차전지 산업육성협의회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위기 대응 전략, 자율 제조 기술, ESS 국제표준 및 국방 분야 응용 사례 등을 다루는 전문 세미나도 함께 열려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도는 도내 2차전지 관련 인프라와 장비의 주요 기능, 활용 절차, 사용료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해 참석자들이 필요한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보령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6대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인 회수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령시는 지난해 무인 회수기 2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참여와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보령 문화의 전당, 웅천복지관 등이며 해당 장소는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 무인 회수기 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회수기는 투입된 페트병 1개당 10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는 2,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령시는 2025 보령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보령 요트경기장과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장거리 레이스 경기와 개회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다채로운 요트 경기와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개회식에는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한요트협회장, 충남요트협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킬보트 J70 종목에서는 개최국인 대한민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TF를 출범합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복합 위기로 정의하고 TF 출범을 지시했습니다. 양금희 부지사는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대내외 악재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건설 경기, 골목 상권 등 내수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금희 부지사는 현재 경상북도 내 철강과 2차 전지 기업들은 일감이 없어 설비 투자와 원자재 수입마저 철회하는 상황이라며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가동 중단 선언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최초의 의과대학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 실습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기관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의 책임 아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0여 명은 올해 방학 기간 동안 도내 6개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배치돼 공공의료 중심의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북구가 교통대책 4가지 이행을 조건으로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첫 삽을 뜨고 오는 2027년 광주의 첫 복합 쇼핑몰이 문을 열게 됩니다.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로 쇼핑, 문화, 여가시설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광주 북구가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조건으로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야구 경기 시 주차장 개방, 공사 중 임시주차장 확보,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 4가지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는 이 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북구는 광주시에 실질적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에 5가지 교통대책 방안을 건의했지만 광주시가 대자보 정책을 이유로 일부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북구는 연구 용역 결과 옛 전일방 부지가 개발되면 하루 교통량이 29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광주시가 대중교통 활성만을 내세운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쇼핑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거나 보행하거나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 있잖아요. 더현대 광주는 구조심의,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말 착공, 오는 2027년 개점하게 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바람을 알고 있기에 당사 최대 규모인 판교점의 투자 금액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고 국내외 최고 인재들이 모여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쯤 착공부터 운영까지 상세한 계획과 더현대 광주 내외부 시설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세 곳의 복합 쇼핑몰 중 또 다른 하나인 광주 신세계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의 요구대로 주거시설 면적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호텔과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의 규모는 대폭 축소했습니다. 주거시설 면적 확대와 사업 규모 축소를 두고 광주시와 줄다리기를 해온 광주 신세계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8개월 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거시설 면적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당시와 동일한 16만 4천 제곱미터로 유지됐습니다. 516세대 규모입니다. 대신 다른 시설들의 규모는 대폭 줄였습니다. 터미널 용지는 기존 시설보다는 3배 이상 커졌지만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당시보다는 37%가량 축소됐습니다. 호텔은 당초 250실의 독립건물로 검토했지만 제안서에는 업무시설 건물 중 13개 층에 200실 규모로 입점시키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문화시설도 당초 4만 제곱미터 규모에서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줄었고 광주시가 제안한 공연장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시설과 교육시설, 의료시설도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당시보다 축소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신세계 측은 당초 계획엔 없던 웰리스 복합시설을 8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주거 기능을 겸한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혹시 주거의 변종으로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도록.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공공기여금 등은 사전협상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신속, 공정, 투명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며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에 이르는 등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됩니다. 계획대로라면 백화점은 2028년 확장 개장하고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주거시설은 2033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신성장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도는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6월 42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식물공장 조성을 완료하고 기능성 작물인 고추냉이의 시범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식물공장을 방문해 고추냉이 시범 재배 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신성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탄소 중립 실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 재배를 통해 식물공장 재배에 적합한 양액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온도, 습도 등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29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강원 홍천에서 열립니다. 홍천군은 옥수수 전문기관이 위치한 찰옥수수의 중심지입니다. 행사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찰옥수수왕 시상, 옥수수 무게 맞추기 등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호떡이나 옥수수 맥주 등 처음 보는 조합의 식품도 판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홍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기 동두천시가 생성형 인공지능 특강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강은 시민 관심과 수강 수요를 반영해 진행되는 건데요. 특강은 AI로 똑똑하게 일하기를 주제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특강은 기존 수강생 설문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참여율 향상, 교육 효과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